물속에 있는 오염 물질들을 어는 것 자체만으로 오염 물질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한 거죠. 저희 성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극지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안용윤이라고 합니다. 얼음 화학이라는 것은 물이 어는 과정에서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인데, 물에는 온갖 가지 물질들이 녹아들 수 있는데 그런 물질들이 물 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무언가를 얼린다라고 하면은 왜 얼리겠습니까? 그 이유는 어떤 물질의 화학적인 변화를 좀 낮추고 이런 물질을 좀 보존하고 싶어서 얼리게 되는 건데, 이런 물질의 변화가 얼렸을 때 물질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가 더 잘 일어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예가 뭐냐 하면은 자연계에 있는 아질산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동결 과정에서 이것의 산화 반응이 10만 배나 더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질산염으로 변환하는 이 화학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도 이제 물이 얼게 되면서 그 물 속에 녹아있는 여러 물질들 간의 화학 반응이 오히려 빨라진 경우가 있더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이유에 대해서는 얼음 화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사실 연구되기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그 신생 학문이기 때문에 좀 밝혀야 될 부분도 많고, 지금 알고 있지 않은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슬러시 같은 걸 드릴 수 있는데, 콜라 같은 걸 이렇게 얼리게 되면은 그 콜라 안에 있는 어떤 당 성분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얼음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단맛이 더 강해지는 이런 것들 경험들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어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빨라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얼음이 어는 과정에서는 그 물 분자들이 결정을 이루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바깥으로 빼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얼음 바깥으로 그런 화학 물질들이 빠져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점점점 농축이 되는 거겠죠? 농축이 되다 보면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한 인자가, 물론 온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화학 반응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 속에 이제 용해되어 있던 그런 물질들이 빠져나오면서 농축이 되게 되니까 음료수 안에 있던 물 이외의 그 당류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면서 농축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더 단맛이 강해지고, 그런 현상이랑 좀 관련이 있긴 하죠, 실생활에서. 그 얼음 화학 과제에는 세 가지의 세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얼음이 가진 어떤 물리적인 특징을 밝혀내는 분야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얼음 화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꼭지가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얼음 화학 현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 그 세 가지 꼭지가 있는데, 이 환경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기서 얼음 화학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물속에 녹아있는 오염 물질들을 제거를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그 목적으로 이제 얼음 화학 연구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게 포크로로페놀이라고 하는 오염 물질이 있는데, 탄산칼슘과 같이 얼리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하는 그 연구를 먼저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얼음 화학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진행했던 연구가 뭐냐 하면은, 물이 어는 과정에서 이제 물만 따로 이렇게 결정을 이루다 보니까는 물 안에 있는 여러 불순물들을 바깥으로 배출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겨울철에 도로가 막 이렇게 얼잖아요. 그런 거 어는 거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금물 같은 거 뿌리잖아요. 뿌리는 이유가, 소금을 뿌리게 되면 이 어는 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는 점 내림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건데, 물이 어는 과정에서도 물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오게 되면은 얼음과 얼음 사이에 이렇게 농축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얼음점이 내려가게 되겠죠. 얼음이 완전히 얼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액체층이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준액체층이라고 저희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그 불순물들이 이렇게 농축이 돼가지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저희는 그 특성을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물 속에 있는 오염 물질들을 어는 것 자체만으로 오염 물질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어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오염 물질들을 잘 이제 없애줄 수 있는 산화제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한 거죠. 저희 성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인공 강우가 있습니다. 인공 강우도 그 얼음이 얼었다가 이제 비가 녹으면서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얼음이 잘 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실버 아이오다이드라고 하는 그 물질을 얼음이 얼 수 있는 핵으로 사용해가지고 얼음을 만들어서 비를 뿌리게 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저희가 하려는 거는 그 실버 아이오다이드를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대체 물질들을 사용하거나 어쨌든 이렇게 얼음이 잘 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인공 강우에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그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오염물 정화 기술이 또 있고, 그리고 식품 관련해서도 보는데, 식품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동결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느 과정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는 동결 식품에 대해서 어떤 안전성이 있는 건지, 혹은 뭐 식품 내에 어떤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좀 안 좋은 물질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혹은 뭐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식품을 동결했을 때 유해 물질은 좀 억제하고 유용 물질의 생성은 좀 더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오염 물질 분에 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과불화 화합물이라고 하는 오염 물질이 있는데, 옷에 이제 방수 소재나 계면 활성제라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고 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얘가 친수성과 친지질성 두 가지 성질 동시에 가지고 있고, 열이나 뭐 이런 외부의 그 환경 때문에 잘 분해되지 않는 되게 내구성이 좋은 성질이 있거든요. 내구성이 좋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질인데, 그 물질이 잘 분해되지 않는다 하는 점이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잘 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환경에 남게 되고, 걔네들이 또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체에 이렇게 축적이 되게 되면은 몸에 안 좋은 효과들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계속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고, 환경에 이제 배출되는 것을 감소하기 위해서 스톡홀름 컨벤션이라고 하는 그런 협의회에서 3가지 과불화 화합물이 이제 규제가 되었어요. 쓰지 말자라고 이렇게 합의가 됐거든요. 그게 이제 P4랑 PFOS 그리고 PFHXS라고 하는 요 3가지 물질이 아예 전면적으로 우리가 일생활에도 이제 쓰지 말자라고 규제가 아예 돼버렸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얼음 화학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그런 과불화 화합물의 분해를 이제 동결을 통해 가지고 효과를 좀 더 증대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그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낸 성과가 뭐냐 하면은 과황산염이라고 하는 산화제랑 같이 이제 동시에 얼리면서 거기다가 빛을 이렇게 쏴주면은 과황산염이라는 게 빛을 받으면서 화학적으로 되게 활성을 띠게 되거든요. 그 활성을 띈 것이 과불화 화합물을 분해를 시키는데, 이 반응이 얼리지 않은 경우보다 얼렸을 때 훨씬 더 빨라진다 하는 그 결과를 이제 냈었고, 그것이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얼음 화학이라는 분야가 이제 막 시작한 학문 분야이기도 하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성질들이 있을 건데, 저희가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얼음 화학이 우리 실생활에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 쓸모를 최대한 발굴해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